안녕하십니까, 시튼터입니다. 오늘은 여과기 청소 주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여과기는 스펀지 여과기, 그 다음에 박스 저면 또는 그냥 저면 여과기, 그리고 상면 여과기, 외부 여과기, 이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면 여과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 출수량이 저하될 때, 이때 청소를 보통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될 거는, 출수는 잘 되지만 백탁이 온다든지 또는 암모니아가 발생을 한다든지, 물론 암모니아가 처음에는 없었다가 생길 때입니다. 물잡이 때 암모니아가 아니라 계속 지속되게 암모니아가 안 나오다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처음 세팅했을 때가 아니라 멀쩡하다가 세팅한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백탁이 올 때, 이때는 청소 주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출수량 저하는 뭡니까? 막혀서 회전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물론 막히니까 어떻습니까? 저항이 작은 쪽으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접하는 표면적이 작아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출수량이 저하되면 암모니아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탁은 왜 백탁이 오냐면, 지라균이 충분해서 어떻습니까? 종속영양세균하고 평형을 이루면 백탁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라균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물속에 뭡니까? 종속영양세균의 유기물이 높아지는 경우죠. 그러면 유기물이 높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물리적 여과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엔 뭡니까? 이거하고 같은 말이죠. 물이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막혀버리면, 뭐가 많이 쌓여서 막혀버리면 물은 어떻습니까? 저항이 약한 곳으로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저항이 약한 곳으로 흐르는데 출수량은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물리적 여과는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백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보통 여과기를 청소를 하면 백탁이 오죠. 왜? 균형을 내가 깼으니까. 그죠? 지라균의 숫자가 여과기를 청소하면 줄어드니까 종속영양세균이 더 많아지니까 백탁이 오는데, 백탁이 와도 한번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반드시 있다는 거, 이 점은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펀지 어떻습니까? 스펀지는 사실 청소를 해도 되는데, 청소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냥 어항물이나 염소가 제거된 물에 그냥 조물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어떤 분은 빡빡 하시는 분도 계신데, 빡빡하면 지라균이 줄어들죠. 조물은 뭡니까? 막힌 기공을 뚫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힌 기공을 뚫어준다는
개념으로 청소를 해주시면 되고요. 스펀지는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떻습니까? 꽉꽉 눌려봐서 탄력, 탄성, 뭐 하여튼 복원이 안 될 때, 그죠? 그러면 안에 뭡니까? 벌써 이 구멍이 다 삭은 거죠. 오래되면 보통 폴리우레탄으로 된 스펀지는 삭을 수 있으니까 복원이 안 될 때는 교체를 해 주시는 거.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쌍기가 이렇게 달려 있다면 한쪽씩, 아니면 스펀지 가위가 두 개라면 하나씩 어느 텀으로 일주일 정도 텀으로 해 주시는 거. 그리고 새 스펀지로 교체할 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세척을 꼭 잘 해서 교체를 해주고, 그리고 지라균이 어차피 아웃되니까 어떻습니까? 지라균을 추가해 주시는 것도 좋고, 지라균이 없다면 청소를 해주고 암모니아 테스트를 잘 해주면서 환수를 잘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거의 다른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펀지하고 뭐 그냥 외부 여과기든 뭐 전부 다 여과제를 쓰는 거니까요. 다 대동소이합니다. 어떻습니까? 청소는 통에 어항물이나 염소가 제거된 물을 붓고, 그리고 여과제를 이렇게 쏟으면 되죠. 근데 조심할 거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세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물에 쏟은 다음에 그냥 그대로 세팅을 합니다. 저는 뭐 따라 하셔도 되는데, 그대로 세팅을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 물도 거의 똥물이 되죠. 그죠? 부정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물론 여과제는 그렇게 깨끗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과제가 굳이 깨끗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꺼내주고요. 근데 너무 많은 슬러지가 있다 그러면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버무리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 정도 그냥 넣었다가 그 물을 그냥 그대로 한번 버려주고, 그리고 다시 어항물이든 염소가 제거된 물을 한번 넣고 그냥 그대로 꺼내서 다시 세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라균에 뭡니까? 아웃되는 거는 조금 이런 식으로 하면 줄어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손실은 있겠죠. 그러면 스펀지와 마찬가지로 지라균을 투입하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잘 테스트해서 환수로 하면서 잘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절대 뭡니까? 빡시게 세척을 하는 게 아니라 살살, 그리고 여과기가 있다면 한꺼번에 전부 다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텀을 두고, 어느 정도 한 일주일 7일 정도 텀을 두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 요 두 개만 잘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고 나면 지라균이 있으신 분들은 지라균을 보충해 주시면 되고요. 없다면 테스트를 하면서 관리해 주면 더 좋지만, 만약에 테스트기도 없다면 한 일주일 정도는 잘 관수로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원래 하던 환수가 아니라 더 환수를 자주 해주거나 그 양을 좀 늘려줘야 됩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요. 7일 동안은 요것만 주의하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과기 청소나 교체를 하고 나서
지라균이 아닌 딸파 같은 종속유효한 세균을 쓴다면 어떻습니까? 백탁이 오니까 딸파 같은 종속유효한 세균이 아니라 만약에 박테리아를 쓴다면 지라균 제품을 써야 된다는 거, 요거는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뭐 출수량이 줄어들었다, 뭐 백탁이 왔다,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냥 한번 꼭 해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대부분 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름 전에 합니다. 반드시 요 기간, 여름 전. 이유는 다 아시겠죠, 그죠? 뭐 어려운 이유는 아닙니다. 여과기가 어떻습니까? 막히거나 슬러지가 많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효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름이 되면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뭐 원래 안 오던 백탁도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안 나오던 암모니아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같은 암모니아 양이라도 어떻습니까? 기온이 온도가 높으니까 독성은 더 강해지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저는 여름 전에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차피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저 같은 경우는 할까 말까인데, 이 대대적으로 제가 어항이 한 40개 정도 되는데요, 대대적으로 하는 거는 이 여름 전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해줍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과기를 청소할 때는 출수량이 떨어질 때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회전율도 떨어지고 접하는 표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암모니아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여과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출수량이 보통 떨어질 때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로 여름에 합니다. 물론 특정한 한두 개는 시기가 없지만 주로 여름 되기 전에 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라균이 아웃되니까 지라균을 추가를 이렇게 해 주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여과기 청소는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최소 7일 정도의 텀을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동기를 쓰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집동기가 그냥 단순 집동기면 상관없는데 얘가 물리적 여과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여과를 한다면 항상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청소를 어떤 물로 하냐, 저는 어항물 또는 염소 제거된 물 아무거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과기를 이렇게 청소를 하고 나면 반드시 추가적으로 관수를 더 해주거나 관수량을 좀 늘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7일 정도까지는. 그리고 뭐 테스트를 할 수 있으면 테스트를 꼭 한 번씩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